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주식 투자라는 거를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동산은 일하는 게 아니죠. 내 돈이 일하는 게 아니고 자산의 가치만 올라가게 하는 거죠. 돈을 일하게 하는 거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한국에 필요한 세 가지 중에서 금융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창업 정신이겠죠. 이제 세 번째죠. 제가 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 부자가 돼서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들이 많이 늘어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르제 자산형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존 리입니다. 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1980년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35년을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주로 한 일이 투자에 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미국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양쪽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이제 나름대로 제가 판단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미국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계속 강대국을 유지했을까 그런 면에서 항상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아직도 아주 슈퍼파워라고 그러죠.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게 그동안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진짜 경제 대국이 되려고 이미 됐는지도 모르죠.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온 나라들은 그동안 꽤 많았습니다. 일본도 그랬고요. 또 다른 국가들도 굉장히 경제 발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또 뒤처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런 위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그동안 굉장히 그런 나라들을 추월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35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다음 레벨이죠. 정말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고 계속 그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는 한국이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한 8년 살면서 저 나름대로 느낀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이 이제 앞으로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세 가지가 안타깝게도 한국이 세 가지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도 한번 깊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준이 높게 발전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 돈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하고 있지 않죠. 다시 얘기하면 돈을 일하게 하는 거. 그거를 이제 크게 얘기해서 금융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융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금융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금융을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금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한국은 자원도 별로 없고
나라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태까지 이런 경제적 성공을 이룬 거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한국 사람의 그 근면성, 그 다음에 부지런함 이런 걸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는 굉장히 잘했는데 그 다음에 대해서 좀 약간 부족하구나.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창업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엔터프레너십이라고 그래요. 창업 정신. 젊은 사람들이 다시 얘기하면 위험을 택하는 거를 즐겁게 하는 문화가 필요한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 위험을 택하는 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큰 경제적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비해서 한국이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어떤 창업 정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열망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식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경제적 대국이 되려면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많아야 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는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다양성이죠. 다양성이 앞으로는 기업이나 국가나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 다양성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미국 기업에서 여성 임원이 없다든가 아주 부족하다 그러면요,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가 아주 떨어집니다. 여성뿐만 아니에요. 미국은 그 다양성이 여성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종, 그다음에 나이, 이것도 다양하죠. 그다음에 그 출신 국가. 그래서 다양성이 없는 그 회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거고요. 진정한 경쟁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한국은 인종 갈등은 아직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죠. 그리고 어떤 그 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편견도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다만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그런 다양성, 단순히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여성의 인력, 여성의 노동력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정으로 우리 국가가 선진국이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금융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금융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금융교육이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생각, 돈이 무엇인지, 돈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돈을 일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돈을 일하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거, 어떻게 벌고, 돈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 전체적으로 내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경제 독립이라고 얘기도 하죠. 아니면 financial freedom, 돈으로부터 자유를 찾느냐. 그래서 이거를 금융교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금융산업이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잘하는 나라가 미국,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태인이라고 볼 수 있죠.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교육,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투자하고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이건 전반적인 교육을 다른 민족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이 금융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금융 때문에 지금도 아직 미국이 강대국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은 많은 제조업을 넘겨줬습니다. 일본에 넘겨줬죠. 자동차, 철강 다 일본에 넘겨줬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전자 굉장히 중요한데 전자도 다 넘겨줬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훨씬 더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뭐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그 전자제품 상에 가면 다 삼성, LG가 다 차지하고 있죠. 미국 물건은 어디가 있죠? 전부 생산도 중국에서 하고요. 한국에서 하고, 일본에서 하고, 여러 나라가 하는데 미국은 아직도 왜 저렇게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고 왜 이렇게 경쟁력이 있을까요? 결정적인 게 이 금융인 겁니다.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가장 잘하는 나라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전 세계에 돈이 반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죠. 그래서 그 많은 제조업을 다른 경쟁 국가한테 뺏겼을 때도 불구하고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에 의지하고 있는 거는 이 금융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교육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거의 전무하다 싶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안타깝게도 전 세계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그 예로 제가 한국에 와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주식 투자라는 거를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욱 더 놀란 거는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세계에서 꼴찌인 겁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단어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생각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 퇴직연금을 대부분 원금 보장형 상품에 넣고 있는 나라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보니까 이 돈이 일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사회적 분위기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가장 잘못한 나라가 바로 우리 이웃 일본입니다. 일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90년대 모든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본이 다 뺏겼죠. 다 뺏어갔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죠. 회사 시가총액을 봤을 때도 일본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은행 같은 경우는요 1등부터 10등까지가 전부 일본 은행이었습니다. 근데 왜 일본이 30년 내내 하락을 가져왔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이 금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퇴직연금 제도죠. 401k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투자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직장 다닐 때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월급의 10%는 무조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거를 했죠. 근데 그런 자금들이 모여서 엄청난 바다를 이루게 되고요. 거기에 미국의 많은 경쟁력 있는 새로운 기업이 창출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애플, 우리가 아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생태계 때문에 이런 위대한 기업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그 제조업으로 버는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부동산에 투자한 겁니다. 부동산은 일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돈이 일하는 게 아니고 자산의 가치만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만약에 그 막대한 자금들이 일본의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게 되고 거기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그런 생태계가 됐다 그러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일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을 지금 돌아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는데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금융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일하게 하는 거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에 돈을 벌고 그거를 또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익을 돌려주고 하는 아주 선순환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은 위대한 기업이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엄청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루게 되면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미국처럼 창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세우고 그거를 주식시장을 통해서 펀딩을 받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큰 경제적 자유를 얻었구나.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한국에 많은 기업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융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금융교육이라는 거는요. 특별한 무슨 학원을 다니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거죠. 돈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다만 그 돈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대화를 나누고 또 국가 정책도 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장려하고 단기간에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시키고 그거는 위험이 아니라 변동성이다. 단기 투자하지 말아라. 장기 투자해라. 이런 아주 근본적인 교육을 할 때가 아주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걸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그 다음에 일본처럼 잘못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필요한 세 가지 중에서 금융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창업 정신이겠죠. 우리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금융교육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게 뭘까? 또 좀 이렇게 되면 더 잘할 텐데 그런 거를 찾는 노력들을 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창업하겠다는 비율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참고로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창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유태인들이죠. 똑똑하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겠다는 사람들이 많고요. 중국도 놀랍습니다. 중국도 약 40%의 학생들이 대학교 졸업생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보니까 약 5% 정도밖에 창업하겠다는 사람이었고요. 또 창업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 우리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십니다. 창업은 위험한 거다. 근데 위험한 게 아니고 그 위험을 극복해야 진정으로 경제적 독립을 얻을 수 있다는 한 발짝 더 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창업을 하게 되면 많은 위험이 따르겠지만은 그런 인구가 많아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델을 보여주게 되면 또 거기에 우리
주식 투자에 우리 산업이 거기에 밑받침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대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제가 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꼭 말씀드린 건 제가 어떤 페미니스트라든가 그런 남녀 차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성입니다. 전 세계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다양성, 이제 보통 또 ESG라고도 얘기 많이 하죠. ESG가 왜 사람들이 ESG 할까? 결국은 ESG가 어떤 뭐 종교적인 이슈라든가 아니면 어떤 있어서 좋은 거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하는 회사나 국가가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잘 못하게 되면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화장품 회사인데 화장품 회사의 고객들은 다 누구죠? 다 여성들입니다, 거의 다. 근데 그 회사의 임원들이 전부 남성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회사의 경쟁력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인구가 고령화가 급속하게 되고 있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입니다. 이 인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여성들을 각 기업에 임원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면 투자, 이제 우리 자산운용 회사잖아요. 그래서 투자 인력들,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그러죠. 또 애널리스트. 지금 다 여성 숫자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성적이 엄청나게 좋아요. 투자의 성적이. 그리고 굉장히 능력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여성의 특히 이제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한 거 금융, 창업, 그다음에 여성 얘기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다 연결된 겁니다. 근데 너무 제가 놀란 거는 여성의 금융업 진출이 놀랍게도요, 여러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세 가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질 거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굉장히 뒤처진 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들, 혹은 본인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저는 우리 여성, 젊은 여성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금융에 관심을 가져라. 금융업을 진출해라. 또 금융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요. 제가 미국 회사에 투자회사에서 일할 때 1년에 한 번 하는 날짜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 어린 딸들을 데려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여성 금융인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딸이 우리 금융회사에서 하루 종일 회의도 들어가고 또 전화 통화할 때 옆에서 보면서 아빠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금융 회사에서 일하는구나. 그 딸도 자연스럽게 나도 컸을 때 이런 그 금융회사에서 일해봐야 되겠다, 그런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죠. 미국 지금의 약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 보면요,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창업을 합니다. 특히 금융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의 자사운용사의 숫자가 몇만 개에 이릅니다.
우리 여성 CEO가 굉장히 많죠. 근데 한국은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여성이 CEO인 자동운용사는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대부분 남성이고, 또 금융회사에 안에 들어와도 여성 임원의 숫자가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뭐 일반 기업은 더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금융교육, 그리고 창업정신, 위험을 택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 부자가 돼서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들이 많이 늘어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 스스로도 이런 어떻게 내가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그 고급 인력들 그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 한국의 여성들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